북한 축구하면요, 세계 대회에선 남자보다 네. 여자 축구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자 축구팀이 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라기보다 이제 국가 팀으로 이제 매 체육단에 여자 축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월미도 체육단에도 있고 사유 체육단에도 다 각 체육단에 여자 축구팀이 있는데 이제 국가 선수 이제 북한 이름을 걸고 대회 나간다고 할 때 이제 다 모아서 이제 한 개 팀이 모아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남자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여자는 좀 적긴 하지만 북한에서 여자 축구도 또 못지않게 인기는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이제 여자 축구, 북한 축구 하면 좀 강하다라는 이미지를 한번 봐왔던 그런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예, 그 경기에 나가서 성과를 많이 거둬와서 북한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축구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북한의 여자 축구도 어렸을 때부터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비하면 여자 축구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네, 북한의 여자 축구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FIFA 랭킹 거의 6위까지 올라갔을 그럼요. 정도로 네. 강팀인데 이번 리우 올림픽에선 좀 안타깝게도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대했던 만큼 좀 안타까움도 클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주민들의 반응은 참 아쉽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의 여자 축구가. 지연은 지난번 그 여자 축구에 가서 6위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아시아 축구인가요? 1등을 한번 하고 들어온 다음에 김정은이가 직접 비행장에 가서 선수들을 맞아주고. 그렇죠. 맞아준 상황도 있다시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야, 쟤네 좀 자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전략적으로 올림픽은 넘기자. 왜냐면 그 숫자가 제한돼 있으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힘 빼느니 차라리 다음번 세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를 한번 노려보자. 뭐 이런 약간 전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주민들 반응은 참 아쉽다. 그거라도 유일한 어찌 보면 그 경기 한 번씩 볼 때마다 외국을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어떤 틈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을 볼 수 있는 그 조건이 한번 날아갔으니까 기회가 그러니까 약간 아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 그런 얽혀있고 설켜있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북한은 세계 스포츠 경기에서 지면 아오지 탄광에 끌려간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그게 북한에서는 북한 스포츠인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미국, 한국입니다. 이 세 경기만큼은 그 종합 1등을 못해도 돼요. 근데 이 세 국가만큼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만약 경우 못 이기고 왔다 하는 경우에 심각하게 그 체육단 전체를 모아놓고 선수단들이 모아서 그 공개 비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훈련을 했길래 성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냐? 어떻게 미국한테 졌냐? 적개심이 없었냐? 뭐 이런 식의 그 공개 비판을 하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아오지 탄광을 보내거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힘들어해요. 그런 공개 비판을 받고 내가 또 국제경기에 나갈 자신감이 어디 생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분위기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한국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의 승패는 사실 운도 좌우할 텐데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에서 경기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반대로 그럼 세계대회에서 수상을 했다. 이런 선수들에겐 좀 파격적인 대우가 있겠어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북한의 어떤 이제 그 나라의 이름을 떨치고 왔다, 주체조선의 위상을 떨치고 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물질적 보상도 해주고 정치적인 혜택도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계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메달을 따서 공군체육인 또는 인민체육인이 된다라고 하면 평양의 최고급 아파트와 심지어는 정말 김정일이가 감동할 정도의 그런 상을 받아왔다라고 하면 자동차까지 주고요. 그리고 더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면 가족이 어디 사냐? 지방에 산다라고 하면 그 가족들 다 끌어올려라 해서 가족들까지 평양 시민증을 딱 줘서 평양 아파트에 살게끔 하는 그런 또 보상도 해줍니다. 다만 사실 상을 탄다라고 하면 더 많은 돈이 개인한테는 차려지겠지만 그보다도 이제 북한의 이름을 떨치고 왔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더 많이 베풀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건 완전 일생의 영광이네요. 네. 스포츠 중에서 북한이 세계적으로 잘하는 게 여자 축구 말고도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권도인데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제8차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우승을 차지했죠. 네, 그 대금메달 32개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5개를 북한이 따냈다고 하는데요. 이 태권도 역사를 보게 되면 또 남북한의 태권도가 또 달라요. 네. 국제 태권도하고 세계 태권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같이 선수권 대회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지금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하기 시작했고 태권도만큼은 북한이 자신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승은 내 거다. 아주 효자 종목이라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네네, 태권도 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무술이다라는 점에서 북한도 상당히 자신감을 내보이는 이런 종목이 태권도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교수님이 절대 지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전 사실 북한이 이겼다고 하면 참 기분 좋거든요. 북한도 축제 분위기였겠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그런 태권도. 근데 다른 종목보다 태권도를 이겼다 그러면 뭐 항상 이기는 것?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네네. 그래서 축구 이겼다면 우와 이러는데요. 태권도를 이겼다면 뭐 항상 이기잖아. 뭐 이런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요. 그렇게 뭐 아주 열띤 그 축제 분위기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럼 오히려 반대로 못 이겼을 때는 정말 역적 분위기가 그렇죠. 되겠어요. 그런 종목에 못 이겼다 그러면 네. 진짜로 아우지 당장 보낼 수 있어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당시 분위기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뭐 이렇게 뭐 이겼다 막 정말 1등, 2등, 3등 뭐 이런 동메달만 땄다라고 해도 그 평양시 순환 비행장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총 동원해가지고 아무튼 뭐 있는 주민들이 다 동원해서 그 길 옆에 있잖아요. 네네네. 도로 옆에 쫙 두 줄로 서서 차들이 막 호위 차들이 막 가고 그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선수 이긴 선수가 딱 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환영식을 굉장히 합니다. 음악을 막 틀어놓고 진짜 축하한다고 그런 이제 분위기나 보니까 이제 영웅심이 이제 더 샘솟아 나는 거죠. 아 정말 한번 그 경기에 나가면 나는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 영웅심이 다시 한번 발동하도록 그런 자리를 또 마련해줍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좀 김연아 같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딸로 낳자, 뭐 아니면은 뭐 태권도에서 네,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선수를 아들처럼 키우자, 뭐 이런 식으로 한 열풍이 있었는데 네, 네, 네. 혹시 북한도 아들, 딸 잘 낳아서 이렇게 좀 운동선수 시키려는 그런 부모들의 심리가 많이 있나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스포츠는 저기 교육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요. 예. 어렸을 때부터 데리다 키웁니다. 그 재능만 보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사이어 체육단, 이런 국가급 체육단도 이제 뭐 9살, 10살 이런 친구들이 와서 같이 연습을 훈련을 하고 예. 그래서 탁구 선수도 되고 뭐 북한이 또 탁구를 잘 치잖아요. 그렇죠. 예, 탁구도 되고 뭐 태권도 선수가 되고 이런 그 어떤 시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평양에 산다는 건 정말 북한에 사는 사람으로서 가장 로망인데 가장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어쩌다 보면 스포츠라서 스포츠인이라서 출신 성분이랑 상관없이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스포츠인에 대한 어떤 그 호감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부모들이 상당히 좀 열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제 북한을 좀 비교한다면 네. 안타까운 건 우린 부모들이 김연아를 보면 내 딸을 김연아로 키우고 싶어서 막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학원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배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꼭 선발이 되어야만 이 아이가 그 재능이 있어야만 그게 배울 수 있다라는 점이 뭐 그냥 나 저거 그냥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좀 배우고 싶어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안 된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서희 씨 같은 경우에도 성악에 좀 특별한 소질이 보여서 네. 선택을 받은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이제 노래를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음악 선생님이 노래를 시켜봐요. 네네. 노래를 시켰을 때 음감이 좀 괜찮다든가 또는 아코디언을 이제 해야 되는 악기를 다뤄야 되는 친구들은 손가락이 좀 길고 음감이 좋다든가 하면 선생님이 너 나와 해가지고 따로 또 테스트를 봐가지고 네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선생님이 선발을 해서 조기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네. 그럼 서희 씨가 말한 것처럼 좀 취미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재미로라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는 건가요? 태권도는 가능하죠. 태권도는 가능해요. 왜냐면 그거는 네네네.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을 보면 네. 부모들이 뭐 남자애는 꼭 태권도를 배워야 된다 해서 태권도 학원을 무조건 보내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 태권도 대회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네. 그래서 어린 조그만 학생들에게부터 태권도를 뭐 천지틀 뭐 이렇게 해서 가르쳐가지고 쭉 해서 고등학교까지 그 태권도를 연습을 합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내가 배우고 싶지 않은 종목은 나라에서 그냥 네. 알아서 다 배워주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우리 고유의 스포츠인 태권도에 남북한 모두가 좀
그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북한 스포츠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요. 두 분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생소한 북한말을 영상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 보고 듣는 북한말입니다. 그럼 오늘 배울 단어는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흥남 필요연합기업소에서 7일 10일 전투를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매일 계획을 110%, 최고 120% 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요단 돌격대원들도 지금 맡은 물길 온지 가물막이 건설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별, 주별, 월별 계획 과제를 무조건 끝내기 위한 데 모를 받고 공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말 모를 박다. 과연 어떤 뜻일까요? 모를 박다는 특별히 힘을 기울이다라는 뜻의 북한말입니다. 다른 사용의 예로는 내일 영화 보러 가자. 안 돼.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에 모를 박아야 해. 그럼 두 번째 말 알아볼까요? 기쁨이 설레네 풍년새 물어야 가을이 좋아서 찾아왔나 금나라 타고서 춤을 추지 자요. 아니 이건 어디서? 아까 기술지도 동안 나한테 주면서 간절하게 말하더군요. 요 정식이 누락도를 타고 가려면 반장도무가 멀미날 수 있는데 가씩 쪽 주라고. 그런 거짓말하면 안 먹겠어요. 아 그건 내가 좀 버티긴 했지만 반장도무 얼굴이 죽간다고 다들 걱정하는 거야 사실이죠 뭐. 정 먹지 않으면 누락도를 세워놓고 말겠어요. 뜨락도르는 또 어떤 뜻일까요? 뜨락도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뜨락도르는 트랙터의 북한말로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뜨락도르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듣는 북한말이었습니다. 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 선수들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남북한 선수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언젠간 남북이 모두 함께 코리아 팀을 이뤄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통일의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